자동차가 단순 이동수단에서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미래의 자동차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더욱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차 관련 뉴스 알아보시죠. 최근 소니와 혼다가 손을 잡고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카, 구글카 등 완성차 업체가 이제는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와 협업하는지가 시장 성패를 좌우할 전망인데요. 국내에서는 애플카와 관련해서 LG전자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 연내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어제 4% 가까이 오른 가운데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미래차 핵심 기술을 일반 제조 현장이나 스마트 팩토리까지 활용할 수 있는 로봇 영역으로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에 기반한 이동형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울산 공장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자동차주 전반이 소폭 쉬어가는 가운데 함께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0.7% 내리고 있습니다. 미래차 시대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가 자동차 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자동차 사이버 보안 역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들이 전장화되고 내외부의 많은 부품과 서비스가 소프트웨어로 연결되면서 차량에 등록된 개인정보, 스마트키, 자동차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외부 접근 경로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주 가운데 안랩 분위기 보시면요. 모바일 금융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트랜잭션 시큐리티 센터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상승폭 강하게 확대해가면서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차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 미래차, 이제는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바퀴 달린 휴대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차는 이제 달리는 스마트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지금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 협업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기업들이 협업을 했는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같은 경우에는 오하이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웠고요. 2022년 3월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텔란티스와 또 온타리오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2022년 3월 혼다와 소니도 손을 잡았고요. SK온과 포드도 손을 잡으면서 지금 각각에서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나선 상황입니다. 자, 이제 자동차가 하나의 디바이스다, 달리는 휴대폰이다, 모빌리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결국은 자동차가 우리가 디바이스라고 하면 휴대폰을 가지고 디바이스라고 그러고 태블릿을 가지고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온갖 그런 전기 전자적인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의 집합체라고 해야 될까요? 바퀴 달린 컴퓨터 같은 그렇죠. 느낌이죠. 바퀴 달린 컴퓨터 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래차에 있어서 전기차를 기본 베이스로 까는 것은 필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굉장히 좀 빠르게 어떻게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돌아다니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된다라든지 그게 아예 기본 본질이 돼가지고 과연 그렇게 빠르게 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이랑 직접적인 연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에 시속 100km로 가다가 갑자기 자율주행하던 게 핸들을 확 꺾어버려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 그냥 일반 전자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쉽게 뛰어들어서 그런 보수적인 안정성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극복을 해낼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은 먼 미래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차 하면 또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인 것 같은데 지금 앞서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바퀴 달린 컴퓨터다, 바퀴 달린 휴대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의 협업이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좋게 보죠. 좋게 보는데 이 바퀴 달린 그 핸드폰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마트카죠.
그렇죠. 예, 네. 스마트카의 구성은 배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지난번에 뭐 애플카 이슈 나오면서 인포테인먼트라는 단어가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쁘게 꾸미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 기업마다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고 있지만은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소니와 또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손잡고 뭔가를 또 진행하고 있는 내용도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성장하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서울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자율주행차가 계속해서 다니더라고요. 계속해서 테스팅하고 계속 뭔가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련된 뭐 종목들이 많이 있죠. 분야별로 해서 다 달리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이제는 머지않아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율주행 시대를 맞기 전에 관련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원 과장님의 종목은요. LH 만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동차 또 부품과 관련해서는 LH 만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장 큰 호재로 보셨습니까? 일단은 네. 지금 당장에 놓고 봤을 때에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현대기아차 관련 부품사들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HL만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차량용 브레이크 그리고 핸들 같은 조향장치라고 하죠. 조향장치 그리고 아이다스 관련된 자율주행 모듈 관련된 부품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이다스 관련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 매출이 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걸 역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향후에 이 아이다스 관련 분야에서의 매출 성장성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 제일 하이엔드급 기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네시스 G90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G90에 레벨 3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 그게 내년도에 G90에 이제 탑재가 돼서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일단은 G90 향으로만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G90 향으로 나간 이 자율주행 모듈 자체가 그 통합제어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반응이 좋게 된다고 하면은 이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뭐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포드라든지 뭐 여러 지금 이제 해외 고객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 완성차 메이커로 고객사들을 자율주행 모듈 관련해 가지고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부품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채택함에 있어서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업체로 이런 어떻게 보면은 협업을 하고자 하지 않을까 싶어서 HL 만도를 관련된 이제 섹터에서는 좀 관심주로 보시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HL 만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잡아주셨고요. 관련해서 대표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실 종목은요. SKI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실적 면만 보면요. 3분기 실적이 좀 굉장히 부진했고 네. 적자폭이 확대가 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약간의 우려가 큰 거는 네. 사실입니다. 이 실적을 회복할 만한 좀 네. 성장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저점을 좀 통과하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고 4분기도 좀 약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올해가 아시다시피 지금 며칠만 지나면 이제 12월 달이에요. 다 그러니까요. 가고. 이번 주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먼저 제가 SKI 테크놀로지 달리는 그 바퀴 달린 스마트폰에서 SKI 테크놀로지 왜 선정을 했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그 목표는 스마트카입니다. 거기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도 들어가고 뭐 자율주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쁘게
이쁘게 꾸민다, 인포테인먼트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저는 가장 기초적인 그 배터리 쪽, 아까도 뭐 현대차 그룹이 SKI 테크놀로지와 배터리 미국 쪽에 이제 공급을 위해서 협업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싱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은 부진합니다. 부진하기 때문에 서서히 실적 저점을 통과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가의 상방 흐름이요, 그러한 부분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미라든가 뭐 유럽 지역에 분리막 수요 증가에 따른 이 폴란드 법인의 가동률은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가 가면은 뭐 괜찮을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가 2차 전지의 그 배터리 장비주들입니다. 배터리 장비주들이 내년에도 실적 추정치가 지금 뭐 좀 좋게 그죠, 상향이 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네.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터리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 내년도 실적 추정치가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그 좋게 보고 상향 조정이 나와주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등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그 삼성 SDI라든가 SK 온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한다면은 저는 뭐 가장 저가에 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느냐.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뭐 그 손절가 59,000원에 목표가 84,000원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쭉 모아 가신다면은 추후에 크게 좀 웃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미의 2차 전지 분리막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3분기와 또 4분기까지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는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보면 좋겠다라는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